사람은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관계를 맺고 때론 고민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합니다. 나이가 들어 이마에 깊은 주름이 질 때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인연이 끊겨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남을 지속하고픈 보고 싶은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그가 싫어서 내 스스로 인연을 끊어버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로 내가 싫어 떠나간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만남으로 인해 헤어짐도 당연한 인생의 과정으로 여겨 떠난 이들에 대한 아쉬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소비하면서 같이 웃고 울기도 했던 그 많은 이들은 다 떠나가고 이젠 가족과 학교 동창 몇 명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관계로 사귄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다 소중한 만남이었고 다 내 인생과 내 기억의 일부분인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친구, 괜찮은 동료들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 책을 읽고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망하게 한다는 영상도 있고 일도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영상도 꽤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네요. 이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란 영상도 그렇고요. 다 맞는 말들입니다. 다만 인간관계를 배타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나의 주관과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나와의 관계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또 다른 나이기도 한데 말이죠. 인간관계는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는 것일 뿐 면접관 위치에서 마음에 드는 대상을 뽑는 경쟁 오디션이 결코 될 수가 없겠죠. 마트에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고르는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일정 활동 반경 내에서 국한되어 만나게 되는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주 만나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과 선택의 여지 없이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온갖 갈등과 미움과 사랑, 헤어짐도 발생하고 인간관계의 철학도 발생하게 되었겠지요. 따라서 인간의 성격과 감정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최근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영상들에 대해 약간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물건이나 색깔처럼 하나로 정의될 수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무한대의 색깔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특히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상대적인 거라 저렇게 흑과 백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살다 보면 처음엔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기적이라 생각해 멀리했던 이가 오해가 풀리니 오히려 더욱 가까운 평생 지인이 되기도 하고 수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이가 배신을 해 원수가 되는 예도 비일비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낙인 찍혀 누가 봐도 일도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알고 보면 어느 누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 아빠, 동료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인간사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격체들이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며 돕고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라 봅니다. 그리고 저런 단정적인 논리가 성립하려면 나 자신이 타인을 평가할 만한 수준, 즉 완벽한 인격체란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하죠. 남을 평가하고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외려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 인면이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기 때문이겠죠. 그런 사람은 반대로 자신이 타인에 의해 일도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찢길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타인을 향한 나의 무례함은 전혀 인지 못하고 타인의 잘잘못을 평가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한다는 사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다라고 쳐도 나중에 외로운 독불장군이 되기 십상이겠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타인의 인성을 평가하고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가 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한 이가 내 옆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선인과 현인들이 후세에 남긴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토록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곤 했던 분들,
그래서 주위에 늘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분들이 남긴 5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자기와 가치관이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종교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줍니다. 극단적으로 친구가 동성애자일지라도 그것이 그 친구의 삶에서 중요한 인연과 경험인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서로 사이에 신뢰와 존경이 쌓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보라 합니다. 소통하며 대화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거나 위로를 해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직장 동료가 가정 문제로 고민할 때 함께 대화를 하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라 합니다. 인간이기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고집과 아집은 부부간에는 불행이며 친구, 동료 간에는 결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반성을 유지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라이 라마의 명언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 관심입니다. 친할수록 감각이 무뎌지는 게 사람이라 배우자나 아들, 딸과도 거의 소통 없이 살아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관심을 가지며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관심을 갖고 아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함께 참여하거나 가족과 공연이나 전시회에 함께 가는 것이 그 예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문제와 고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관심과 참여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불화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인내하고 용서를 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내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용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성공의 시작은 내가 어떤 사람을 골라 선택하느냐가 아닌 내가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이가 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좋은 기운들이 모여 나와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질 겁니다.